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낮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려서 관심이 집중됐었죠.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혁명을 획책하는 집단이라며 해산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과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의 심판에 따라야 할 정당의 존폐 문제를 정부가 충분한 근거도 없이 청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을 빌미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획책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한 것 자체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먼저 논의해 보고요. 그다음 통합진보당은 과연 해산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될 부분 미리 토론하는 그런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해산 청구에 대해서 기본 입장부터 밝혀주시죠. 김진 의원.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에 관한 청원이 9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그 청원의 내용을 살펴서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종의 법무부의 의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공방이 뜨거운데 그리고 근거도 없이 청구했다라는 주장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무부는 청구를 하는 주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예. 검찰로 따지면 법무부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해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 헌재가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저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구 법적인 절차의 문제는 없는데 시기상으로 이것이 헌정사상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거나 선거 연대를 했건 그리고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사건이 나기 전이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13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정당을 해산하는 이런 중요한 작업은 저는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통령이 해외 갔을 때 이것을 마치 당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는 실무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총책임자가 국내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좀 더 좋았을 법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독일 공산당 얘기를 두 분이 자꾸 드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사 독일 공산당 사례가 없었어도 그리고 설사 우리 헌정사상 한 번의 전례가 없었어도 60여 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동안 선례가 없었어도 지금 해산심판 청구의 판단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선례가 없었어도.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신중한 이런 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자꾸 유럽하고 비교하는 것들은 저는 학자들께서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서독이 대체했던 동독보다도 훨씬 더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악성으로 변형된 공산주의 정권.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산주의 세습 독재 정권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은 다른 어떤 나라하고 다른 것이고 그런 안보 환경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에 관한 판단은 다른 나라하고 또 달라야 돼요.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이번 법무부가 한 심판 청구의 적절성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순전히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족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정부가 판단을 하면 중요한 것은 판단하는 게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고 때문에 청구 자체는 법적인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법무부가 일단 9건의 청원이 있었고 그리고 청원이 있자마자 첫 번째 청원이 있자마자 이번에 청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9번의 청원이 있었다는 것은 법무부도 나름대로 신중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통합진보당이 창당된 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정부가 일단은 검토를 한 것이고 최종 판단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최종 판단은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법무부 나름대로의 이제 하는 건데 정치적 판단이 옳았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석기 내라는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검찰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검찰의 기소 내용을 누구보다도 법무부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상으로는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적어도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있을 때 당당하게 했어야죠. 그 부분은 잘못됐지만 법무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이 시점에서 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진보당이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서 그럼 선거운동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석기 내라는 혐의 사건에 때 오갔던 무슨 국가시설의 테러라든가 이런 말들은 그저 농담 수준이었다라는 이정희 대표의 그런 변호를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거 이전에 결론을 그렇죠. 내려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진종원 교수도 한 말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일단 우리가 정치적인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고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게 이제 무리한 청구였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주장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당히 해산시킬 수 없을 만한 이런 경우라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증이 돼야 될 겁니다.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특히나 지금 뭐 예컨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고 법무부는 주장하고 통진당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확인해야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해산되어야 할 만한 요건을 갖춘 것이다. 이렇다면 거기다 가지고 심판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심판 자체를 갖다 할 필요도 없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런 판단을 했다면 했어야 옳다. 그 말인 거죠. 국제적 망신이라고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제소를 정부가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과 번가는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안 좋을 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극약 처방을 쓰는 나라다라는 사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 남을 일이단 말입니다. 그거 하겠다. 김진희 의원 바로 받아보시죠. 아니 국제적 망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다른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하고 대치하고 있습니까? 자꾸 다른 나라 얘기하지 마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악성으로 변형된 공산정권. 지구상에서 지금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공산정권. 바로 전에만 해도 천안함 연평도 테러를 하고 핵으로 위협하는 정권. 그런 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국제 때문에 기조는 말이죠. 국가 안보와 민족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극히 한국적이어야지. 왜 자꾸 그래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표현은 지나친 것이고. 그리고 말이죠. 경제에 영향을 준다 그러는데. 아니,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면 주가 지수는 날로 뛰고 매달 경상주지 흑자는 내년에 올해 650억 달러 역사상 기록을 세우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훨씬 더 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외국인 투자들이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까?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논리는 저는 그 진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 제가 한번 볼까요? 통합진보당을 그대로 두는 게 여당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선거상. 통합진보당을 두면 말이죠. 지난 화성 보궐선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 분열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홍성기 후보가 8% 넘게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이 있으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제1야당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당에 유리하잖아요. 통진당을 두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여권에 유리하려고 법무부가 이렇게 서두르는데 그 부분은 또 틀렸다고 봅니다. 법무부가 판단한 통합진보당의 목적, 강령에 나타나는 부분, 또 활동 이런 부분들이 해산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전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자꾸만 내용에 대한 문제 이전에 어떤 기본적인 입장, 일종의 진영 논리에 자꾸 갇혀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나는 진보 쪽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다. 나는 보수 쪽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해산돼야 된다. 근데 이건 그런 식으로 예단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거 법무부에서 주장한 거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었을 때도 지금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꾸로의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이게
해산을 시켰을 때 정치적인 파장은 굉장히 크겠지만 해산이 안 됐을 때 정부나 검찰 쪽에서 받게 되는 어떤 역풍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이런 것을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이걸 또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헌법상으로 이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해산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의 이제 해석과 관련해가지고 이 목적이나 활동, 엔더가 아니라 오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만 가지고도 해산이 가능하다.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의 규정들을 보면은 과거 이제 공산당 판결에 이런 데서 적용됐었던 것과는 상당히 좀 비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과거 공산당 판결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들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그 목적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민주주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폭력혁명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폭력혁명을 하면서 민주주의 한다는 건 이건 모순이다. 예, 예. 독재를 한다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냐. 이건 양립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건 해산의 사유에 해당된다. 예.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그 이전 전신이 있었던 민노당도 그렇고 이런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혹은 뭐 폭력혁명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강령이나 당원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혀 해산될 수 없는 정당이다라고 또 말하기도 어렵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랬었을 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은 일단은 이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령이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어떤 자본가 계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계급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드러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이른바 민주주의에서 다원성 속에 포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강령에서는 표현 안 하지만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계급 투쟁을 통해 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진짜로 하려고 하는 정당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정부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야 될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입증되는지 마는지를 판단해야죠. 장 교수께서는 어쨌든 의심은 된다.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부 주장대로라면 충분히 해산이 가능하다. 자, 무슨 저는 결론적으로 말이죠. 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되느냐 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유보합니다. 저는 그것은 철저하게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된다고 그래야 생각합니다. 되겠죠. 예. 법무부가 청구한 것 자체는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의 최종 결정은 저는 제 개인의 판단을 유보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대신에 저는 그 핵심 쟁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진 교수는 자꾸 정당의 목적 부분만을 강조하는데 목적 부분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진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예. 하지만 목적만큼 중요한 것, 목적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활동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사회적인 공론화가 뜨거워진 계기가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사건에 뭐 시청자들께서 핵심적으로 알려고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합진보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하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교육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이 강연을 하고 이어서 권역변 토론이 진행됐는데 예. 권역변 토론에서 해와 전신국이라든가 또는 평택의 LNG 저장기지 같은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 얘기가 나오고 예. 총기를 구입해야 된다. 물질적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석기 의원의 지시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테러 그것이 130여 명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권역별 토론에서 핵심 이번에 기소된 핵심 인사의 그런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가 있었던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임이 국정원에 의해서 발각되고 폭로되자 통합진보당의 지도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모임은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의 공식적인 당원 교육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뭐냐? 그 행사가 통합진보당의 공식 행사라는 것을 만천하에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들어간 돈은 어디서 됐으며 그 돈이 만약에 통합진보당에 지급된 1년에 27억 원의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부가 그 돈에 간 것이라면 국민 세금이 지급된 행사에서 일부 당원들이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와 전쟁에 난 것에 대비한 준비를 논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목적보다 중요한 게 뭐냐?
활동.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활동 부분이고 만약에 이것이 그 모임의 심각성이 만약에 이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 인정이 되고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의 공식 모임인 걸로 인정이 될 만큼 통합진보당과 이석기의 혁명 모임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런 강령에 관한 논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이석기 사건이나 혹은 그 아로의 이제 성격 문제 이게 통진당의 어떤 위헌성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쪽에 있어서 설령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통진당의 핵심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해산 사유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과는 별도로 충분한 자신이 있다면 제소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물론 이제 정부 측 입장에 있어서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해산 청구만 한 게 아니라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상태로 앞으로 6개월이건 1년이건 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정당 활동을 했었을 때에 어떤 해악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거기도 이제 충분히 입증하고 헌법재판소 그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그것을 차단해야 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시간적으로 정부 쪽에서 쫓긴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노무현 탄핵 심판 사건 때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런 일 하라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결정을 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교통정리가 됐습니까? 자, 당시에 탄핵 심판을 했던 한나라당 정권이 총선에서 커다란 패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차적으로 강행을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없이 강행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있는 사건을 강행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진 것이고 자 이번에도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법무부가 헌법에 따라서 청구를 했어요.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가부의 결정을 내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가부의 의견을 내리면 그 의견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상당 부분 교통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의 아로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구나. 우리 사회의 민족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이었구나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중단이 되고 해서 일단은 그 문제가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문제없다. 정당 해산은 불가하다. 정당 그대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진보당의 그런 목적과 활동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 내에 있다라는 것을 헌재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통합진보당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그대로 해서 우리 사회의 제도권의 일부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낫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이거를 판단까지 구하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아닙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문제가 됐던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 논의가 물론 권역 토론에서 나왔지만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기술적 준비적 물질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전쟁 대비 태세 준비 지시를 했던 그 문제가 된 5월 12일의 그 모임. 그 모임이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이정희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그 모임은 통합진보당의 공식적인 경기도당의 당원 교육 모임이었다. 공식적인 당의 모임이자 행사였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통합진보당과 아로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의 변명에 불과하고 만약에 김진 의원님의 말이 맞다면은 통합진보당 지도부 설명을 왜 변명이라고 얘기 바꾸십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단 이석기 의원의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김진 의원님 말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로라는 조직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그다음에 최근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네 사람이 변명이 아니라 최근에 모임에 참석했던 네 사람이 신문에 자세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당의 당원 교육 모임이라는 통보를 받고 참석을 했다. 그렇다면 지도부의 변명이 아니잖아요. 당원 교육 모임 자체가 아로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죠. 자, 이것이 통합진보당의 모임인데 통합진보당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아로가 통합진보당의 공식 당원 교육 모임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과의 연관성 부분이 해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인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 그 모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경기도당 당원 교육 모임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것. 그 모임에 130여 명이 참석했다라는 것. 그리고 참석한 사람의 4사람의 당원이 신문의 자세한 인터뷰에서 당원 교육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점. 예. 그리고 녹취록에 관한 증거 부분을 지금 재판부가 녹취 제보를 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서 그 경위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되지만 일단은 녹취록 자체는 세상에 다 공개됐잖아요. 예. 그리고 녹취록에 나온 말들을 통합진보당이 부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다. 하지만 농담 차원에서 한 얘기다. 그런 말을 하니까 몇몇 당원들이 와 하고 웃었다. 예. 이미 팩트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된 팩트, 공개된 팩트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목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 지금 김종철 교수님 말씀하신 데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결국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헌재에서 그것을 팩트로서 인정을 한다면 그때는 해산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또 다시 보면은 결국 정부에서 해산 제소한 게 성급한 게 아니었다라고 확인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 논리는 장 교수님 논리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상당수 그건 상당 관계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과연 1%일까요? 1%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판단하기 힘든 지금 1%라고 얘기를 뭐 아니죠. 장 교수님 논리 자체가 그렇죠. 역으로 본다는 그게 굉장히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아니죠. 거예요. 입증 책임은 오히려 정부가 지는 것이거든요.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신중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부도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런 정도의 자신감도 없이 했을까? 섭불리 했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통합진보당의 현재와 같은 형태의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RO가 이제 재판부 결과에 따라서 실체가 정해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안보상 위험한 행태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만약에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사회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엄격하게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노무현 정권과 제1야당 민주당에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은 말이죠. 다른 이정희 대표나 다른 국회의원과 달리 민족혁명 민주당이라고 하는 지하혁명 조직,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판결된 지하혁명 조직으로 인해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석방시켜주고 특별 사면을 해준 게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진보당 세력하고 지난 4월 총선연대를 해서 선거연대를 해서 선거연대 때문에 말이죠. 민주당이 무조건적인 후보 단일화 때문에 공천을 포기한 지역에서는 통합진보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대거 당선됐고 선거연대를 하는 바람에 통합진보당의 어떤 과격성이 상당 부분 희석이 돼서 10.3%라는 정당 득표를 얻어서 비례대표 의원이 6명이나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의원이 제도권에 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물론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가 이런 위반자들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민주당에는 난민전 활동을 하면서 혁명 거사 자금을 마련하려고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의 집에 칼 들고 들어와서 강도짓을 했다가 징역형 살았던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아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의 특별 사면법과 제도적으로 다 허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제도권에 들어왔으면 일단 국가라는 체제를 인정을 해야 안보가 있고 나서 정당 아닙니까? 애국가도 국가가 아니라고 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저는 사회적으로 문책이 돼야 된다고 김진현이 통진당의 공식적인 강령과 그 통진당의 공식적인 활동 중에서 그쪽 상대 패널들이 볼 때 정말 위헌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놓고 토론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지금 공식적인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식적인 활동만이 위헌사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문제되는 건 비공식적인 활동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공식적인 활동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 저는 그 청소를 갖다
뭐 4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그냥 개략적으로 듣기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서 어떤 정부 전복이라든지 혹은 민주주의 파괴 활동을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거기다 이제 열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 어떤 그 강령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목적 인하 활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을 때 목적만 가지고가 아니라 목적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이견이 있기 어렵고요. 그 활동도 예, 예. 공식, 비공식 활동 다 포함돼요. 그렇죠, 다 그렇죠. 포함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강령이나 혹은 당헌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되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색깔이 있구나는 얘기가 되지만 이거 가지고 위헌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조금 내려가면서부터 조금씩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강령 해설서에 가면은 조금 더 계급주의적인 성격을 갖다가 좀 더 강하게 보인다든지 혹은 대선 공약으로 가면은 이거 북한하고 주장하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이 유사하다. 근데 특히 통일 정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거든요. 저쪽에 고려 연방제면 이쪽에 코리아 연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뭐 보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게 예컨대 뭐 우리가 이제 가장 적대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인정 안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군축을 하되 함께 군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군축하자. 선제적 군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런 것들은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먼저 무장 해제하자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원칙들을 베니스 위원의 원칙들을 보면 저는 사실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예. 이게 좀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 원칙에 비추어는 무리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가능하다는 저, 거죠. 뭐 김 교수가 지적한 거를 저는 인정합니다. 그건 제가 판단해도 예를 들자면 저도 그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30여 페이지짜리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부분도 무리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한미동맹 해체, 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저는 제가 절대 찬성하지 않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당은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나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예. 그런 주장한 사람들이 통합진보당 사람들 뿐입니까? 예? 아니, 열린우리당 정권, 지금 민주당의 열린우리당 정권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국회에서 얼마나 강행 통과하려고 그랬었습니까?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 한미동맹의 중심축을 흔들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주장이지만 그런 것들을 법무부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법무부가 일종의 대국민 홍보 자료로 이렇게 열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런데 김 교수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법무부가 해산 진반 청구를 한 것에 있어서의 줄기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요. 몇몇 가지가 저는 법무부가 보도자료로 하는 해산 심판 청구라고 하는 큰 나무로 비유하자면 몇몇 가지를 아주 잘못했어요. 가지가 썩었고 가지가 부러졌고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줄기가 뭐냐면 줄기는 뭐냐면 보도자료에는 이제 적어놓지 않았는데 청구서에는 말이죠. 청구서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 부분. 예. 이석기 의원이 중심이 돼서 했던 5월 12일의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 논의가 나왔던 그 모임이 예를 들자면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의 당원 교육 모임이고 이석기 의원의 수첩과 각종 자료에서 확보된 아로 혁명 조직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반미 파쇼와 투쟁, 그 다음에 파쇼 정권에 대한 자주화 투쟁, 그리고 고려 연방제 민족 통일 방안, 또 북한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종하는 증거들을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실린 내용들이지 저런 것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알겠습니다. 중심은 아니다. 오해될 수 하시면은 참 아니, 진 교수께서는 이제 그 팩트를 아주 쉽게 가감 삭제하시는데 지금 청구서를 한번 보세요. 좀 청구서를 보면 말이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과 아로의 연관성을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냐면 경기도당의 그 당원 교육 모임뿐만 아니라 아로 조직원의 32명이 통합진보당의 핵심 그 라인의 주요 간부 중에서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3명, 최고위원 1명, 대변인, 그다음에 도당 위원장,
그리고 각종 지부당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32명이 아로 조직원이라고 청구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팩트는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그것이 사건에서 다룬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이 맞고 틀리걸 떠나서 청구서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빼고 경기도당 이석기 의원의 사조직 모임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거론하느냐라는 주장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저는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통합진보당은 각성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할 수 있어요. 사회의 다원성에 따라서 헌법에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애국가를 부르면서 주장하라 이겁니다. 애국가라도 부르면서 국가가 있은 다음에 민주주의 있고 정당이 있지. 만약에 저 통합진보당한테 저 얘기하고 싶어요. 평양 가서 통합진보당 같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양에 가서 어디 저 국가보위부 정문 앞에 가가지고 저 노래 부르면서 국가보위부 해체하라 이런 주장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있어야 통합진보당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